그 네. 시대 때 인스타 없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루노이는 인스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18세기 통해서 인스타그램 네. 인플루언서였구나.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었던 거죠. 18세기 인플루언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스타 조금만 하세요. 아니 결론은 인스타를 하지 마라. 아니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스타를 하지 마라. 빌드업이 탐독. 안녕하세요. 저품격 독서 토론의 탐욕스러운 독자들 탐독 7화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탐독 7화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 뭔가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분은 가셨습니다. 진짜로 가신 건가요? 그 원양어선 타러 네, 가셔가지고. 원양어선 저희 아이고. 누가 비어 있죠? 큰 존재가 비어 있어요. 너무 컸는데 네, 이제 없네요. 아쉽게도 가버린 튜나님이 오늘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셨어요. 아쉬운 일입니다. 정말. 진짜. 너무 아쉽네요. 이제 저희 3인 체제로 이어가는 거니까요. 네. 앞으로 저희 3인 체제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게스트로 오시나요? 오늘 우리 셋이서 한번 해볼 건데 저는 너무 신납니다. 저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이 무슨 빈자리를 일이니? 어떻게 채워야 될지. 빈자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투머치 토커기 때문에 네. 제가 사실 진행자였기 때문에 어떤 그 투머치 토커로서의 어떤 모습을 많이 신나게 못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네. 공인 해지인가요? 오늘 한번 칼춤 한번 추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감기 걸리시는 거 아니까 걱정이 오늘- 많이 됩니다. 내일 목이 안 나올 수도 있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오프닝 토크부터 시작할 건데 남들이 다 싫어하지만 나만 좋다고 생각하는 거 혹은 음식 그런 거 있잖아요. 많죠 그런 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제가 피자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하와이안 피자. 하와이안 피자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는 거의 어렸을 때부터 피자를 엄청 좋아해서 옛날에 뭐 게임 같은 거 아이디 만들 때도 피자 왕 이런 거였어요 이름이. 그래서 그 정도로 피자를 좋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피자라는 것 안에 어떤 카테고리가 있어도 저 다 좋아하거든요. 하와이안 피자도 저는 그거를 호불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어요. 왜냐면 그냥 피자인데. 피자가 좋은 거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피자 위에 그냥 구두를 올려놔서 먹어도 구두 피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좀 그런 느낌이어서 피자면 다 좋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저가 되게 호불호가 심한데 피자에서만큼은 어떤 거기다 도전적인 걸 넣어도 그래도 피자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정말 민트 초코는요? 민트 초코 올려도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피자를 만들었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먹겠다는 게 아니라 피자한테 이렇게 했어? 이런 호의적인 태도. 포용력이 커진 거군요. 톨러런스가 좀 생기는 거죠. 다른 거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피자에서만큼은. 피자의 사람이 좀 남다르시긴 하시네요. 피자 왕이에요. 그 닉네임이. 그 여러분들도 뭐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저도 있긴 하죠. 저 크게 느낀 게 그게 있어요. 네. 저희가 밀크티를 꽤 많이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밀크티 선호를 별로 안 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더라고요. 네. 제 주변에서 특히 그래요. 그 밀크티가 왜 그런 거 같으세요? 좋아하는 사람은 왜 그런지 이해를 아니 다른 게 없어요. 도수님이 영국 신사라서 그래요. 영국 신사 그게 아닙니다. 약간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 좀 많이 희석되고 녹은 아이스크림 먹는 느낌 아니면 좀 많이 희석된 커피 막 먹는 느낌에서 밍밍한 느낌? 그건 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제대로 된 밀크티는 밍밍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제대로 된 밀크티를 만나기 전에 그냥 편의점에서 이제 그렇죠. 카피로 된 것들이나 이런 걸 먹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밀크티를 좋아하기 위해서 홍콩 가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 맞죠. 네. 본인 블렌딩 하시면 돼요. 네.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해를 좀 할 것 같아요. 네. 밀크티 잘하는 집을 못 가봐서. 맞아. 밀크티 맛집을 못 가서 그런 거다. 왜냐면 저도 밀크티 좋아하거든요. 네. 찾기 힘든 동지를 여기서. 근데 저는 옛날부터 밀크티를 좋아했던 게 그 대자와 그것도 밀크티죠. 네, 맞아요. 그 밀크티 열풍이 불기 전부터 대자와는 판매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먹고 맞아요. 그 서울대생들이 많이 먹는데요. 맞아요. 본인들도 싫어해요. 근데 웃긴 건 본인들도 처음에 싫어했는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선배들이 한번 마셔봐라 트라이 하다 보니까 점점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팔린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싫어하면 선배들이 먹으라고 했다가 선배들의 간섭이 사라지면 안 먹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미 깊이 내 몸에 스며들었죠. 들어왔다는 건 뭐 먹을만하다. 네, 이제 필수 영양소가 그리고 됐겠죠. 실제로 카페인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먹기 아주 좋은 그냥 일반 요즘에 뭐 몬스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보다 그게 더 목 넘김도 부드럽고 잠이 잘 깨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녹음 끝나고 나면은 한 캔 정도 사서 한번 마셔봐야겠네요. 저는 캔으로 안 먹어요. 페트로. 페트가 있어요? 네, 보통
캔으로 많이 팔지 않나요? 근데 캔을 많이 파는데 페트로도 파는데 페트는 파는 데가 잘 없어요. 맞아요. 못 네네. 봤어요, 저도. 그래서 편의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거든요. 그게 있는 편의점인지 없는 편의점인지. 네. 있는 편의점도 계속 어느 데 가보면 또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튼 수요가 적은 거 아니에요? 수요가 적어서. 수혜가 적은 건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아니 저는 카메님은- 약간 보편적인 거라 아까 네. 잠깐 얘기했던 민초. 민트 초코. 민트 아니 민초가 아니 참 메뉴가 다양하게 잘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 한동안. 근데 갑자기 싹 다 시즌제로 바뀌면서 사라졌어요. 바나나킥도 민초가 있었던 거 아시나요? 잠깐 나왔어요. 봤어요. 그것도 있었고.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KFC에서도 네. 민트초코 디핑 소스가 있었는데 시즌제로 잠깐 하고 사라지고 그리고 떡볶이도 민초 떡볶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갑자기 아니야. 잠깐 하고 민초 사라지고 떡볶이는 조금 라면도 있었다고요. 민초 그 피자는 햄버거도 괜찮은데 있고. 민초 피자는 괜찮아요. 민초 떡볶이. 아니 민초가 아니, 어디에다 섞어도 먹을 수 있는 거라고요. 아니, 근데 왜? 저도 민초 좋아해요. 네. 민초 좋아하세요? 민초 싫어하진 않는데 네. 그 피자에 섞는다던가 뭐 떡볶이에 섞는다던가 하는 것부터는 약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아니, 아니, 고용력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피자에서 피자 한정. 아 왜 맞죠. 피자 네, 한정이에요? 민트 초코에 피자가 올라가면 조금 불쾌하실 수도 있지만 피자에 민트 초코가 올라가면은 허용할 수 허용할 있다. 수 있다. 민트 초코 아니 위에 피자를 올리면 안 성결과제가 돼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민트 초코 위에 피자를 올리면 안 되는데 맞아요. 피자 위에 민트 초코 올리는 건 돼요. 그거는 된다는 말씀. 뭔 차인가요 그거? 사실은 이게 개인이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은 서로가 얘기하진 않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문화권 안에서 같이 즐기는 뭐 김치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 또 뭐 있죠? 뭐 김치라든가 뭐 또 김치인가요? 김치 같은 김치 볶음밥, 김치 피자, 뭐 이런 것들을. 네. 근데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만 좀 좋아한다든가 내가 이걸 먹는 걸 사람들이 너 그거 왜 먹어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저 하나 있긴 했었네요. 네네. 포카리에다 밥 말아 먹어요. 와우. 이게 이번 주제랑 정말 제아에 잘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제가 사실 이런 괴식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갖고 온 거거든요. 네. 아니 괜찮은데 그거 생각보다? 포카리 스웨트에다가 밥을 말아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밥이 있고 거기다 포카리 네. 스웨트 따라서 숟가락으로 해서 먹는다고요? 그럼 그렇게 먹지 어떻게 김치랑? 맞아요? 아니 김치 없이 뭘? 그렇게 먹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아니 근데 그렇게 치면 일식에서 나오는 오차즈케는 오차즈케는 설탕이 안 들어가잖아요. 설탕 치고도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차를 넣긴 하지만 설탕이 가미되기도 해요. 카페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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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뭔 상관이 그게? 그거 전혀 상관없는 이렇게 것 같은데. 달도를 사랑하는. 당도 밥을 만들어서 먹을 만큼. 와. 근데 사실 이거 제가 그 불호기 때문에 그 포카리 스웨트를 밥 말아 먹는 건 이해를 못 하겠지만 저도 콩국수에 밥을 말아 먹어요. 콩국물에. 그거 되게 맛있어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는 그 것 시장 같아요. 가면은 콩국물만 팔아요. 네. 그거 페트병으로 네. 그걸 맞아요, 그거 사가지고 맛있어요. 거기다가 찬밥을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파김치랑 해서. 아니 결론에 김치가 들어가잖아요. 아니 그 파김치 없어도 돼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곁들여 먹기에는 좋다 이거죠. 아 근데 그렇게 먹어본 적은 전혀 없어가지고 그게 네.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네요. 맞아요. 그게 포카리는 일단 그 느낌을 아니까. 포카리는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신 거. 포카리는 정말 용납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니 제가 포카리에서 이 포카리라는 단어에서 나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제가 딱 돌린 거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너무 상상만 해도 끔찍해. 진짜. 솔직해요. 포카리를 제가 포카리에서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아니, 그럼 모욕이야 먹어요. 이거 모욕. 아니 왜? 피자 위에 포카리 세트를 뿌려 먹는 건 괜찮아. 그게 괜찮아요? 그것도 그래. 그것도 괜찮아요? 그거 괜찮아. 아니 아무튼- 도수님이 죽어가는데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네. 닥터페퍼, 아. 소래눈, 실론티, 맥콜, 아까 제가 말한 대자와 그리고 또 말했던 하와이안 피자 말씀해주셨던 민트초코, 뭐 고수는 뭐 이제 그거는 뭐 이제 뭐 그렇지만 네. 오이, 오이도. 콤비콜라, 뭐 코코넛 음료 이런 거. 이게 콤비콜라 이제 아직 안 나오죠. 근데 잘 판낸 것 같아요. 오이 이런 게 있다는 게 오이 호불호 강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오이도 그렇고 뭐 당근 네. 채소 중에 많죠. 근데 이건 근데- 남들이 다 싫어하지만 나만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나만 싫어하는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이는 다 좋아하잖아요, 많이. 근데 그 뭐라 그러지? 약간 비린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느끼는 비려서? 사람이 있대요. 이건 유전자적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유전적 문제. 네. 그 남들이 다 싫어하지만 나만 좋다고 하는 거 그냥 몰래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뭘 굳이 몰래 먹어 그냥 먹으면 되지. 아니에요. 포카리에 밥 말아 먹는 건데 진짜 몰래 먹어야 몰래 돼요. 드세요, 제발. 그냥 아니 고소당해요. 포카리 스웨트를 물병에 딸고 친구들이랑 있을 때 그냥 물인 것처럼 그냥 오늘 밥 아니, 밥에 색깔이 물 말아- 달라요, 포카리들은. 물에 밥 말아 먹어야지 이러고 그냥
먹어요. 색깔 왜 그래? 그 고로쇠 수액이야. 이렇게 해서 나 건강을 위해 와. 무슨 그렇게 포장까지 하면서 단내가 좀 나는데 고로쇠 수액 좀 단내가 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포장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제를 갖고 오신 분. 이번에는 지금 제가 한번 주제를 좀 던져보려고 해요. 저희 일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학교를 다니거나 할 때 저희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현실적인 조언하는 친구나 선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냥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이 더 좋으신지 이걸 한번 궁금해서 나눠보고 싶어요. 카미님은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게 개선될 것 같아.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쪽이 해결을 해야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아니, 남의 인생을 뭘 해결까지 해줘? 아니 지금 아니 제 인생이잖아요. 아니, 내가 그러니까- 힘들 때 내가 힘들 때 남이 아니라 남이 힘들 때 아니 근데 내가 그거 이렇게 너무 해야죠. 이기적인 거 아니야? 내가 힘들 때는 남이 나한테 조언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인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하면 아니 근데 오케이인 그런 거고. 반대로 그 사람이 힘들 때 나도 조언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어쨌든 가고 오고가 똑같다는 거죠? 저는 똑같아요. 그럼 뭐 일정한 뭐 일관된 사람이네요. 갑자기 뭐 이렇게 해야지. 아니 왜냐면 제가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네. 내가 힘들 때 현실적인 조언을 받는 게 좋냐 아니면 공감을 받는 게 좋냐 얘기였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냥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역시 저하고 다르죠. 도스님도 궁금해. 도스님 얘기. 갑자기? 저도 현실적인 조언을 받는 거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그게 맞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감정을 네. 이제 좀 뭐라지? 어루만져. 네, 감정 어루만져 주는 쪽이 좀 더 네. 와닿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도 그 생각이거든요. 근데 네. 왜냐면 저도 현실적인 조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네.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 그것 때문에 힘든데 현실적인 조언이 내 귀에 잘 들어올까? 힘든 거는 착하게 해요. 힘든 거는 10초 이상 안 가요 실제로는. 카면님이 힘드셨을 때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힘든 적 있죠. 네. 그랬을 때 누가 현실적인 조언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일단 적어놓고서 나중에 저 인간 죽여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아니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데? 너도 당해봐라. 아니 잠깐 이상해. 그러니까 아니 마인드셋 자체가 뭔가 좀 지금 카면님이 되게 어떤 힘든 일에 처해 있어요. 근데 제가 와가지고 그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괜찮아져.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죠. 당연히 그걸 네. 해서 해결을 네. 할 건데 네. 나중에 너도 한번 그런 일 있으면 내가 너 작살내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지? 잠깐만. 혹시 현실적인 조언을 들었을 때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하면서 하신 거 아닌가요? 그분이? 왜냐면 이게 지금 카면님이 뭔가 얽혀 있는 게 네. 내가 친구야. 좋은 친구여서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 게 보기 힘드니까 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나아질 것 같아. 지금 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고 알았어 한번 수용해 볼게 한다면 속으로는 저놈을 내가 반드시 언젠가는 나도 조언으로 똑같이 어드바이스를 공격해주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렇게 해서 공격이 아니라 네.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일로 해서 해결이 되면은 네. 깔끔하게 되면은 괜찮아요. 근데 보통 제가 경험은 받았을 때 공감은 솔직히 필요가 없고 저한테는 네. 조언은 필요한데 조언이 이상하게 풀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하는 거 방식으로 조언을 해줬을 때라는 얘기예요. 카메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았어요. 이제 네. 조언을 내가 힘들 때 조언을 해줬는데 사람들이 네. 그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쵸? 방식은 아니에요. 방식이 아니라 그 풀어나가는 해결책이 그렇죠. 결과론을 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이번 주제는 그쵸. 결과론이 그러면 붙어버리면은 네, 그냥 어쨌든 그럼 결과를 빼고서 저는 그냥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일단 근데 카미님한테 조언할 때 성공할 것 같지 않으니까 일단 조언을 안 하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원한을 사고 싶잖아요. 원한 소리 조언을 듣고 싶지 않아요. 힘든 일을 만들지 마세요, 그냥. 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니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만 있어요? 저는 근데 도스님 의견에 조금 더 이제 생각이 전 당연히 어쨌든 공감 위주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됩니다. 왜요? 저 F죠. 저도 F입니다. 네. T는 서럽군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왜냐면 그 사람이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그 어떤 딜레마에 빠졌을 경우에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주변에서. 네. 그랬을 때 좀 뭔가 너의 상황이 이런 거 같아서 참 너 지금 힘들겠다. 네. 라고 한마디 해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뭐 조언을 하든 안 하든 맞아요.
그렇게 먼저 같이 공감해주고 내가 네 옆에 있어. 내가 지금 너랑 같은 색깔이고 너의 고통 나도 충분히 어떤 건지 좀 알 것 같아.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뭐야? 카미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뭐 어쩌라고? 아니 진짜 필요가 없잖아요. 공감을 해준다고 하는데 만약에 뭐 애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이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관계에서 굳이 저 알았어요. 왜? 뭐예요? 너가 뭔데 나한테 아. 공감을 하느냐. 너는 나와 함께할 수 없다. 내 배에서 내려라. 우리 동료가 될 수 없다. 빨리 당장 내 영역으로 들어오지 말고 나가도록 하여라. 아 근데 그건 있긴 한 것 같아요. 제 아. 바운더리가 있긴 하니까. 그 카메님이 그 네. 인간관계 바운더리가 딱 그 명확하기 때문에. 네, 근데 앞으로는 이런 주제 나왔을 때 그냥 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네 맞아요. 네. 왜냐면 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야 이야기 대화가 좀 될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나 처음 본 어제 알게 된 아저씨랑 그런 대화하면 당연히 당신 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통 맞아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런 대화를 할 때는 아니 근데 고등학교 몇 때 년을 친구. 같이 있어도 아니요 고등학교 때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아, 지금 그래요? 10몇 년 된 친구도 걔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면 얘 미쳤나 생각할 거예요. 아, 미친 정도까지. 네. 아하. 저는 좀 공감을 저도 해주고 싶고 네. 공감을 좀 받고 싶어요. 네가 음.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랬구나. 이게 당연히 이 사람이 나를 공감해 주려고 그냥 하는 말인 거 알아요. 실제로 공감할 수 없다는 것도 알지만 맞아요. 그 말이 고마운 거지. 맞아요. 하나 배웠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은 모찌매님이 얘기할 때마다 모찌매님 그러셨구나 하면 되는군요. 근데 제가 이제 카메님 알잖아요. 아 저거 진심을 담아서 그냥 가시구나. 조언을 진짜 그냥 네. 에너지 썼다 그냥 네. 이렇게. 그리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 그 어떤 그 내가 힘들 때 네. 남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 조언이든 공감이든 도움을 주는 게 실제로 크게 효과가 있나요? 어쩔 때는 어. 진짜 도움이 될 때도 있는데 네. 이제 보통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이 답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감정적으로 오히려 그렇게 보듬어주는 쪽이 조금 안심이 된다고 해야 되나?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조금 더 감정적으로 이제 위로받는 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래서 그리고, F들한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지.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맞아요. 융화되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맞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그 사람에게 더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맞춰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라고 네. 했을 때 그 고마움. 뭔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어쨌든 간에 네네. 네. 참 연예인 어렵네요 연인- 이거. 연인 생각보다 관계가 어려웠어요. 생기길 꼭 기원하겠습니다. 카미님의 연인 관계가 누구 근데 어떤 내가 봤을 때 분이실지. 카메님은 연인한테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뭐 연인이 제가 뭐 사랑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라고 하는데 안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요. 그냥 알 것 같긴 해요. 네. 개인적으로는. 참 힘들게 아, 아무튼 네, 오프닝 토크 여기까지 해보고요. 오늘 그래서 좀 이제 본 토크로 넘어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읽어봤으면 하는 소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지정도서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소설 향수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획득할 수 있는 그 향수를 바르고 마차에서 햇살이 따사로운 광장으로 내려서던 그 순간에 벌써 그는 향수가 저항할 수 없는 영향력으로 바람처럼 빠르게 퍼지면서 주변 사람들을 사로잡아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그의 내면에서 인간에 대한 모든 역겨움이 되살아나 승리를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렸다. 기쁨은커녕 최소한의 만족감도 느낄 수가 없었다. 항상 갈망해왔던 일,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일에 성공한 이 순간에 그 일이 참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신은 그 향기를 사랑하기는커녕 증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갑자기 자신은 사랑이 아니라 언제나 증오 속에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증오하고 증오받는 것에서. 네, 작가 소개하겠습니다. 1949년 독일에서 태어나셨고요. 아버지도 작가면서 저널리스트로서 활동했고 형도 저널리스트로서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파트리크 쥐스킨트는 작가로 활동하면서 처음에는 그 큰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1981년에 희곡 콘트라베이스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향수를 1985년에 집필하면서 국제적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운동 생활을 하면서 문학상 수상도 거부하고
대외적인 활동을 일절 안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네요. 지필한 저서로는 비둘기, 존머씨 이야기, 기피의 강요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묘하게 중독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원래는 좀 책을 읽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이었는데 이거는 되게 엄청 재밌다고 해야 되나? 엄청 빠르게 슬슬 읽게 넘어가죠. 됐어요. 네, 술술 넘어가는 책이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 책을 읽으셨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그 이 책 이야기 앞서서 네. 그 오늘 저기 튜나님이 함께 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튜나님 오셨습니다 지금. 아이고 근데 안녕하세요. 좀 체구가 작아지시.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이 빈자리를 프로듀싱 하시는 감독님께서 대신 채워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다행히 향수 책을 읽고 네. 영화를 봐서 여러분과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감히 튜나님만큼은 네. 하지 못하겠지만 오늘 깍두기로서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리는 목소리 좋은 사람들이 앉는 자리인가 봐요. 튜나님 목소리가 좋았다는 약간 거군요. 뭔가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은. 감사합니다. 네, 아주 목소리가 좋습니다. 감독님 첫 출연이신데 너무 떨지 마시고요. 네, 그냥 편하게 그냥 이 책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느낌으로 읽었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간중간에 모찌맨님 까주시면 됩니다. 저 까는 팟캐스트 아니잖아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약간 저 자리가 그런 느낌이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독님 오늘 이거 떡하고 이런 거 준비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과가 요즘 사과가 아주 맛있어요. 맛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도스님이 얘기한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질문에 네. 답을 드리자면은 벌써 네. 아주 후루룩 빠르게 읽으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네. 그랬거든요. 맞아요. 저도 한 고등학교 때 읽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약간 시험 기간 조금 전이었어요. 음. 근데 마침 이 책을 들게 된 것이죠. 네. 꼭 그럴 때 읽으면은 잘 엄청 읽히죠. 그죠. 뭐든지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은 공부할 그 시간에 한 11시 밤 11시쯤에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저는 새벽 5시, 6시에 자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 책을 그냥 후루룩. 완독하고 잤습니다. 아. 그 정도로 굉장히 흡입력이 있고 네. 흡수력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흡입력이 있었던 이유는 어떤 거에서 온 것 같아요? 제일 큰 게 뭔 것 같아요? 이 그루누이가 과연 그루누이는 이 책의 소설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입니다. 네네 네. 그 주인공이 어떤 결말을 맞는지 마지막 최종 과정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다 보니까 끝까지 읽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루누이의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시면? 그루누이는 결국에 자기가 향수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을 만들고 촥 뿌린 다음에 본인의 몸에 네, 네. 본인의 몸과 사람들에게 뿌린 다음에 그 안에서 몰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려는 향수를 만들겠다는 그 강한 욕망, 그것이 자신을 결국에 잡아먹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여기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대화를 하면서 네. 풀어나가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공감을 자아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님은 이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조금 반대였어요. 아까 슬슬 익힌다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네. 후루룩. 이거를 저는 어릴 때, 그러니까 저도 거의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때 읽었을 때는 진짜 훅 읽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네. 즐겁게 읽었는데 네. 이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책이 어릴 때 읽었을 때 남았던 기억은 그냥 향수, 살인자, 그리고 다시 파멸하는 네. 이거 세 단어밖에 기억이 안 남았는데 네. 이번에 다시 보려고 하니까 뭔가 생각해야 될 게 엄청 많이 생기더라고요. 철학적으로. 고민점들이 철학적인 것도 있고 이 아까 이 작가가 얘기하셨던 운동생활 하고 있는 지금 네. 현재도 그러고 있죠. 이 사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걸 좀 의미한 건가? 저런 건가? 이 생각이 많아지니까 작가의 정신 세계와 같이 분석하려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더 제가 산만해지는 느낌. 그루누이의 행동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거를 생각하는 게 좀 진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그루누이가 작가가 이 그루누이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으세요? 저는 이 그루누이가 그 몸에서 냄새가 안 나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약간 뭔가 자아가 없는 것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의 향 아니면 다른 것들의 향을 계속 얻으려고 가만히니까. 하잖아요. 네. 그루누이가 저는 거기에서 자신한테 냄새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거를 모방한다. 그러니까 자아가 없는 자신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의 좋은 것들을 가져와야겠다.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읽을 때. 그러면 결국은 모찌매님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길래 질문을 그렇게 던졌을까요? 그러니까 궁금해서요.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지금 이 시대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빗대어서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지금 이 향수와 딱 맞아떨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다른 시대도 물론 그랬겠지만 네. 다른 사람들의 우리가 눈치를 많이 보고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꾸 변하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은 따로 있는데 그거는 항상 무슨 길티 플레저라고 한창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런 단어가 그렇죠. 네. 숨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보거나 만들거나 소비하는 네. 그런 시대가 돼버려서 이 소설이 이 향수가 주는 어떤 메시지는 다른 사람들 눈을 너무 신경 쓰다가는 이렇게 돼버린다. 아니 근데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네. 네. 약간 책 얘기는 아니고 우리 디렉터님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 디렉터님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닉네임 칭을 있어요. 좀 얘기를 해야죠. 닉네임 있으세요, 감독님도? 닉네임을. 저는 사이보그입니다. 네, 사이버그입니다. 그래서 사이보그 이름에 어울리게 토론 전에 빠르게 챗 GPT한테 야, 토론 주제에 대해서 알려줘 아. 라고 말을 했더니 네. 아주 5가지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모두 날 수가 있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토론에 참여하겠다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사실 저희 토론하고 이런 거 50분짜리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GPT에 소설 향수 어떤 건지 내용 알려줘, 어떻게 토론하면 되는지 알려줘 너무 하면 다 나와요. 잘하더라고요. 네. 우리 저 나와서- 회사에서 잘 쓰고 있거든요. 아.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저희 다음에는 빈자리를 그냥 그냥 챗GPT로 GPT로 하는 게 인형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GPT 켜놓고 말씀하시면은 진행자 GPT도 저보다 훨씬 잘할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튼 그러니까 어쨌든 네. 사이보그님은 그 닉네임처럼 그런 챗 GPT 활용도 잘하시고 기계 만지는 것도 잘하시고 이러셔가지고 여러 가지 저에게 다재다능합니다. 다재다능하신 가능하시죠. 네. 분입니다. 사이보그로 불러주세요. 네. 이 소설이 어떤 내용인지 네.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배경인지를 한번 제가 이 책 안에 있는 묘사를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책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시대에는 우리 현대인들로서는 거의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악취가 도시를 짓누르고 있었다. 길에서는 똥냄새가, 뒷마당에서는 지린내가, 계단에서는 나무 썩는 냄새와 쥐똥 냄새가 코를 찔렀다. 부엌에서는 상한 양배추와 양고기 냄새가 퍼져나왔고 환기가 안 된 거실에는 곰팡내가 났다. 침실에는 땀에 절은 시트와 눅눅해진 이불 냄새와 함께 요강에서 나는 코를 얼얼하게 할 정도의 오줌 냄새가 배어 있었다. 거리에는 굴뚝에서 퍼져나온 유황 냄새와 무드질 작업장의 부식용 양잿물 냄새, 그리고 도살장에서 흘러나온 피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사람들한테서는 땀 냄새와 함께 빨지 않은 옷에서 악취가 풍겨나왔다. 게다가 충치로 인해 구취가 심했고 트림을 할 때에는 위에서 썩은 양파즙 냄새가 올라왔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한테서는 오래된 치즈와 상한 우유, 그리고 상처 골문 냄새가 났다. 강, 광장, 교회 등 어디라도 할 것 없이 악취에 쌓여 있었다. 다리 밑은 물론이고 궁전이라고 다를 바가 없었다. 농부와 성직자, 견습군과 장인의 부인의 냄새에 있어서는 매한가지였다. 귀족들도 전부 악취에 젖어 있었다. 심지어 왕한테서도 맹수 냄새가 났고 왕비한테서는 늙은 염소 냄새를 맡을 수가 있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차이가 없었다. 18세기에는 아직 박테리아의 분해 활동에 제약을 가할 방법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건설하고 파괴하는 인간의 활동, 싹이 타서 썩치기까지의 생명의 과정치고 냄새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앞에 이게 거의 첫 장이거든요. 이런 시대에서 우리 이 소설의 주인공 드루이드인가요? 그러네요. 그르누이. 아이 그르누이가 드러누워서 태어났어요. 처음에 누워서 그 시장 바닥에서 생선 옆에서 맞죠. 태어났는데 네. 그 악취 속에서 그 악취의 한 가운데서 태어난 이 아이의 이야기, 그르누이의 이야기가 네. 이 소설의 내용인데 네. 좀 저도 이번에 읽으면서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이 묘사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잘 읽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실 때 즐거운 묘사를 통해서 내가 마치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묘사를 한번 해봤고 이런 시대에 주인공 그르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수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런 네. 걸 통해서 어떤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데 처음으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볼 게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준비해 온 게 있는데요. 네. 소설 내내 이 그르누이가 사실 악인이잖아요, 사실은. 악인이죠. 네. 네. 사실 부정할 수 없는 한번 설명을 좀 악인인데, 해주시죠. 네, 부정할 수 없는 악인인데 과연 제 생각에는 이 그르누이가 어떻게 보면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뭔가 뭔가 뭐라 하죠? 그 교화, 갱생. 교화될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 그르누이가 이제 신부님한 교회로 가서 성당이었던가요? 성당이죠. 네. 성당에서 이제 유모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어떤 유모한테 맡겼다가 돌아왔을 때 그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신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그르누이한테 적대적인 건 아니었거든요. 이 책에서의 내용을 조금 발췌해서 읽어보면은 아이고 이 불쌍한 어린 것 같으니라고 죄에 물들지 않은 이 어린 생명체계의 그런 말을 자신에게 어떤 구역질나는 중상모략이 쏟아진 줄도 모르고 바구니에서 쿨쿨 잘도 자는구나. 그 뻔뻔스러운 여자가 내게선 아기 냄새가 안 난다고 우겨댔단다. 도대체 그런 말이 뭐라고 대꾸할 수가 있겠니? 까꿍 까꿍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되게 호의적으로 그르누이를 대해줬거든요. 근데 10페이지가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테리의 신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꺼져버려. 테리에는 한순간 이 악마에게서 네. 꺼져버리라고 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음. 이렇게 급변하게 되거든요. 이 행동이 사실 그르누이가 어렸을 때부터 냄새는 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냄새를 계속 맡으려고 하는 게 보이니까 이제 신부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워하고 좀 긴장하게 되면서 이러한 생각으로 바뀌게 된 건데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고 하면은 이걸 참고서라도 그 신부가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이 그르누이를 이제 올바르게 교육을 했다면은 과연 이 그르누이가 꼭 이 정도의 악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 네. 오히려 조금은 어느 정도 악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선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환경들이 그루누이를 자꾸 소외시키면서 삐뚤어진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카메님께서 그 자꾸 이 얘기 먼저 하고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아까 하셨는데 뭐냐면 왜 악인이 됐는지 이제 청취자분들은 좀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어떤 식이냐면 그냥 간략하게 얘기드리면 이 그르누이가 자신이 완벽한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처녀들을 죽여요. 네. 책에서는 한 20몇 명을 죽인다고 했죠. 25명이요. 영화에서는 한 12명을 죽여요. 이렇게 12명 죽이는데 네. 살인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분출시키는 어떤 그런 살인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악인이라 빌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얘기 하고 싶었던 거죠. 네, 일단 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았는데 네. 어쨌든 설명은 다 해주셨으니 네. 다시 한번 지금 얘기하신 주제로 돌아가서 그런 이제 악인일 때 지금 어떻게 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사회가 어느 정도 네. 그 영유아들에게 일정 측면 그 기초적인 어떤 교육을 제공하는 것, 어떤 안전을 보장하는 것 네. 이런 것이 없었던 시절이긴 하잖아요. 18세기 프랑스면. 네, 맞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부터 공장 보내고 이랬으니. 네.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소외받는 지역, 소외받는 어떤 아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제대로 된 그걸 받지 못하고 네. 그런 것들을 빗대어 볼 때 당연히 환경적인 측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해요. 네. 카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반대해요.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건 맞아요. 잠깐만요. 제가 한 얘기 때문에 그냥 반대하신 거 아니죠? 그렇게 해도 되나요? 앞으로 그냥 어떻게 이제 항상 반대할 수가 있지? 오지매님하고 이상하네. 일단 그냥 반대하는 걸로. 네. 그래서요? 일단 얘기하신 대로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저도 동의는 해요. 근데 이게 무조건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무조건이라고 하시진 않았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면은 네. 그런 환경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악인이 됐다. 네. 근데 거꾸로 그런 환경에서도 선인으로서 잘 자라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환경 현실에서도 탓, 보면. 장비 탓을 하면 안 되죠. 장비 탓은 좀 할 수 있어요. 사이보그님 혹시 이쪽으로 가시는군요. 네. 이게 진짜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특이한 게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네. 따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뭐 그래서 청개구리라고 하기도 하지만 네. 근데 저는 일단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좀 믿는 편이라 이 환경이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그 환경에서 이 사람이 가지는 그 가치관 아니면은 자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나라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환경이라는 탓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맞지만
도수님 어때요? 저는 애초에 이 질문을 한 것 자체가 저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환경이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책을 읽는 네. 내내 그런 생각. 그루누이가 처음에 교육만 잘 받았었더라도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질문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저는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현대에서도 사실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태어나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교화가 되면서 정상이라고 아니요, 심지어 네. 박사가 돼요. 맞아요. 그 교수님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정신과 교수인가 그런 사람인데 네. 뇌과학 교수인가 뭐 그 사람인데 막 하다가 이제 살인자의 뇌들을 샘플링 보내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거 사이코패스의 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네. 그 전에 같은 자료에서 비슷한 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누구 거야 해서 알고 봤더니 자기네 자기 가족 뇌였는데 네. 그래서 자기가 그 살인자의 뇌랑 일치했던 뇌가 자기 뇌였던 거예요. 네. 그거 말고도 일단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의 태반이 네. 외과 의사들은 기본적 베이스를 깔고 간대요. 그게 칼질하니까. 없으면 그게 아니면은 그러네. 칼질을 자체를 못 한대요. 와. 맞아. 그거 칼질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단호한 어떤 그런 것들. 네, 그게 사람이 자기 살만 배워도 난리가 나는데 네. 이게 음. 타인을 그것도 수술이라는 수술대 위에서 이걸 째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죠. 맞아요. 네.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조금 이 그루누이도 조금 맞아요. 교화의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현대에 태어나서 교육을 같이 받고 자랐더라면 그리고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가족의 그 부모님의 영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지고 태어난 교수님이 자신이 그 사실을 알자 네.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근데 부모님은 이 교수가 10몇 살 때부터 그렇다는 걸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계속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티나지 않게 이렇게 교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혹시나 더 대단한데요, 그건. 그게 부모님의 역할이 그러네요. 큰 거죠. 네. 부모님이 잘 키워주신 아까 거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환경적인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환경이 그렇게 잘 되지 않으셨을 때는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요즘에는 네. 이제 매체들도 많고 하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봐도 되게 환경에 의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도 잘 살고 싶다라고 의지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정말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 환경에 내가 무너지지 말고 좀 자신의 마음을 다독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금 사이버거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연결지어서 얘기해볼 수 있냐면 그루누이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없는 나이였고 네. 이제 여기저기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나이였습니다. 근데 소설에서 좀 벗어나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만약에 듣고 있다면 네. 청소년들이 지금은 사실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는 게 아마 없을 거예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 상황이 바뀌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내가 성인이 됐을 때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 내 네. 스스로의 선택으로. 네.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네. 들으시는 분들은 그걸 가지고 조금 더 힘을 내시고 네. 자신의 인생을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상담소 느낌이 돼버리긴 아니 왜냐면 네. 이거는 좀 분류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루누이는 네.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네. 이제 아무것도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루누이는 어렸고 선택을 못했고 네. 그렇지만 엄청난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천재가 나타난 거죠. 그렇죠. 네. 천재가 태어난 건데 그것이 이제 그를 너무 고통으로 가져가면서 그의 재능이 축복이 아니라 완전 파멸을 시켜버린 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 주제를 마치면서 향기에 대한 완전한 그 천재성이 네. 이 소설을 쓴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소설 글이라는 것과 되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그루누이는 향을 만드는데 아주 천부적인 재능이 있잖아요. 네. 쥐스킨트 역시 글 쓰는 거에만 특화된 사람이에요. 정신병 이력도 많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개인주의. 맞아요. 그 쥐스킨트처럼 그렇게 되게 폐쇄형 인간 작가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 보통 그분도 있잖아요. 그분 되게 외향적이잖아요. 네. 알랭드 보통 그분도. 근데 이분은 되게 폐쇄적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자신이 글을 대하는 자세와 이 주인공 그루누이가 향기를 대하는 자세가 되게 닮아 있다. 네, 둘 다 예술가인 거죠. 맞아요. 그루누이도 예술가고 지금 지스킨트도 네. 예술가인데 그 예술적 창작이
그 도덕적 한계를 어디까지 넘느냐. 그루누이처럼 완전 내 맘대로 이 좋은 향기를 위해서 모든 그런 도덕을 무시할 거냐, 아니면 지스키튼처럼 이렇게 승화해서 멋진 향수라는 책으로 낼 거냐, 뭐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이보그님은 그냥 말 자체가 GPT하고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아 그런가요? 끊어지는 느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사모님도 그러세요. 아니 전 생각보다 그러면- 여기서 유해졌어요. 그러면 GPT가 말하지 못하는 걸 얘기해 볼게요. 네, 제가 하나 내도 되나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보고 들은 생각은 네. 이 향기라는 거 있잖아요. 네. 제가 안 정보로 이 향기는 우리 기억을 가장 옛날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는 끄집어낼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팍 떠오른대요. 막 향기를 통해서 과거의 기억이 떠오른다. 네, 가장 빠르고 단축적으로 많은 양을 떠올리게 할 수가 그 있대요.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그 마들렌의 향기를 맡고 네. 네. 과거로의 여행을 시작하는. 네, 그래서 그게 프루스트 효과라고 네, 한다고 네,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자신을 강하게 기억을 떠올리는 그런 향기가 있는지. 저요. 네. 저는 고무 냄새, 고무 고무? 공 냄새 있잖아요. 네. 그 냄새를 맡으면 어렸을 때로 약간 돌아가요. 수영장 고무. 수영장에 바람 불어서 나는 고무 냄새 있잖아요. 그거랑 네. 탱탱볼도 아. 있죠. 탱탱볼 그런 네. 냄새. 그런 냄새를 맡으면 약간 제가 어려지면서 어릴 때 기억으로 돌아가요. 향기가 막 생각 날라 그래요. 네. 그거 뭔지. 저는 그래서 그 향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거 되게 그 환경 호르몬 냄새잖아요. 아니 뭔지는 알겠는데 솔직히 그- 기억이 잘 안 나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관심 안 두는 사람들은 그 냄새가 정확히 뭔지 모르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냄새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어. 네. 어릴 때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을 주는. 카미님도 그런 거 있으시지 카미님은 않으세요? 있으신가요? 마카롱 저는 마카롱 조금 냄새. 다르긴 한데 네. 겨울 냄새라고 하면 이해가 좀 되시나요? 아, 겨울이요? 네. 네. 장작 그러니까- 냄새 아니면 그 아니 진짜 뭔가 진짜 뭐 장작이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한겨울 때 밖에 그냥 나가면은 느껴지는 그 차가운 향이 있어요. 차가운 바람이 내 한기가- 페부로 들어올 때 그 느낌. 네. 네. 아, 저는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매년 있는 거긴 하지만 저는 어릴 때 기억이 이제 강원도에서 은하수를 산에서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 밑에가 오. 강이었고 내복 우와. 입었어요 그때? 그때 당연히 아, 추우니까 그때 꽁꽁 주황색 싸매야죠. 내복 입었어요. 색깔까지 기억하는. 애기였죠 그때 어렸을 때죠.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데 아, 네. 그때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그때 그냥 비료포대 타고 놀고 거기서 지금 이제 밑에는 강이 깔려 있고 그때 당시의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그때 진짜 하늘에서 쏟아지는 은하수 그 밑에 반사되는 강 그리고 너무 밀키웨이. 좋았겠다. 네 진짜 밀키웨이가 위아래로 있었으니까 네. 우와. 그래서 그때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도 뭔가 어릴 때 강렬한 기억이라고 하면 그걸 이 떠올려요? 얘기는 빠지지 않아요. 어. 저한테는. 그래서 일단 그 기억이 좀 강렬하게 남아 있다. 그때는 착했죠.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딱히 다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진짜 아, 그 어릴 때 기억은 향기랑 진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어릴 때 기억을 거의 못 하거든요. 근데 몇몇 음. 기억하는 게 그렇게 기억을 해요. 향기 관련으로. 별들이 엄청 촘촘했나요? 네, 진짜 강원도는 손으로 그렇죠. 가려도 네. 그냥 보이는.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것 같았어요. 오. 아니 뭐 어쨌든 하늘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오. 그런 아무튼 거를 보기는 어려울 멀리 것 같긴 멀리 나가야 하지만. 되겠네요. 네, 우주로 네. 갈 때 화성 갈 거니까 할 때 한번 도수님은 그런 거 있으세요? 도수님은요? 저는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시각적 이미지가 계속 떠올라요. 뭐 아. 예를 들면은 뭐 초등학교 운동장이 흙이었으니까 네. 거기 막 흙 파가지고 거기다 물을 저 아. 멀리 개수대에서 가져와가지고 거기 물 뿌리는 아. 그런 기억이라던가 수로 그런 만들었군요. 거는 그런 모래 건 나오는데 놀이 할 때. 네. 기억의 메커니즘이 좀 다른 거네요. 네, 저는 좀 더 시각적인 게 좀 중요한 게 아. 평소에도 다닐 때 향을 좀 강렬한 냄새가 아니면 좀 신경을 안 쓰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비염 있으세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 그냥 것 후각이 같은데. 약하신 걸로. 네, 후각 이 센서가 좀 아. 약간 둔한 것 같아요. 아, 다 그렇죠. 감각이 그러면 다르시니까. 지금 어쨌든 얘기하셨던 분들 빼고 질문 주신 사이버 우리 사이버님은 저는 아주 그 시골에 미나리 깡이 있었거든요. 아, 미나리 깡은 그 미나리 밭 논이래요. 거기에서 개구리들과 올챙이 알들이 있던 그 시골 냄새.
그거가 정말 강하게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런 냄새만 맡으면은 그때 거머리가 막 아빠 다리에 달라붙고 그 TMI. 그랬었던 거머리가 거머리 냄새. 진짜로 거머리 그랬어요. 냄새로 나의 과거로 돌아간다. 미나리 거머리. 미나리 네. 거머리. 네, 뚜리. 그랬죠. 상상이 좀 안 되는데 이거. 그래서 사람마다 다 어떤 그 기억하는 향기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음식도 사람들이 기억에 남긴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맛보다도 이게 후각적인 거나 시각적 아까 얘기하셨던 도수님이 얘기하셨던 시각도 그 후각도 같이 해서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거래요. 이게 맛으로 솔직히는 네. 거의 다 엇비슷하대요. 근데 그걸 맛을 느끼고 뇌에서는 코와 그리고 시각으로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후각은 굉장히 기억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질문이 있어요. 네네. 요거 설명 한번 해주시면 아, 이거 제가 향기 얘기하니까 저희 그 이제 오늘 녹음할 때 제목이 향수니까 향수를 좀 갖고 와라 그랬어요. 오 네. 그래서 제가 안 챙겨왔어요. 근데 이런 저는 여기에 띄워드릴게요. 저는 그 마크 제이콥스의 레인이라는 제품을 쓰거든요. 지금은 단종돼서 이제 그 안 나오죠. 다음 제품이 나와요. 아. 그래서 사용하려면 사용할 수 있는데 네. 그 마크 제이콥스의 레인 요게 아주 가벼우면서 비 네. 내리는 날 쓰기 좋은 향인데 전 비 안 내릴 때도 쓰거든요. 다른 블렌딩이 분들 달라진 거 아니에요? 축축한 향을 블렌딩이 좋아하시는군요. 달라지진 않았나요? 그렇진 않아요. 어, 네네. 같은 향수구나. 네네. 네. 이건 어떤 거예요? 와 귀여워요. 근데 이거 너무 진한 거라서 다른 분 먼저 하고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진한 거요? 그 무슨 혹시 말이죠? 네 여기서 뿌리진 않을 거라 없을 것 같은데. 아, 그건 네. 상관없긴 한데. 네, 그냥 설명만. 지금 네.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약간 세 종류인데 다들 허브 계열이에요. 네. 우와. 오. 이거는 지금 진짜 그 지스킨들 그 향수에 나오는 용축에 있어. 이거 그거예요. 옆 뿌리면 우리 다 이거 막 뜯어 먹고 막 그런 거예요? 안돼. 안돼. 아니 그 성능까지는 없고요. 근데 일단 이거는 페퍼민트를 추출한 건데 지금 이게 미리수로 해서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네. 거의 10만 원대 정도 하는 진짜 농축에 우와. 안 저도 들었어요? 맡아볼래요. 열지도 않고서 냄새 맡는 척해요. 저도 10만 원. 향이 그래서 열고만 있어도 확 퍼져 이게. 그러니까. 우와. 네. 그래서 아니.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가끔씩 집에서 열어놓을 때가 있어요. 아. 이게 자연 발화가 또 돼가지고 네. 이 유칼립투스 향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유칼립투스. 네. 허브에 가까운 거라서 네. 이거는 근데 지금 페퍼민트예요 정확히는. 네. 그 지금 이것들 다른 것들이 이게 거의 향수에 가까운 느낌이 큰 거는 네. 이거는 진짜 블렌딩. 이제 페퍼민트 그리고 이제 다른 허브들 지금 같이 해서 라벤더나 이런 거 같이 들어간 게 있고. 근데 어떨 네. 때 쓰세요? 저는 평상시에 그냥 발라요. 이게 그래요? 여성을 허브는- 유혹할 때 이럴 때. 향기 플러팅이라는 게 있긴 하는데 향기 그거하고 플러팅. 다른 것 같아요. 향기 플러팅 중요하죠. 일단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이거는 가능하면 자기 전이나 아침에 나갈 때 이거를 약간 진정이 되는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허브 쪽으로는 계열이 그런 게 많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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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마 계열에서 그런 네. 거. 이게 너무 사람이 아침에 살짝 붕 뜨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잘 안 가라앉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손목과 이제 목 뒤쪽에 향수처럼 발라주시면은 좀 편안하게.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가져와 봤고요. 도스님도 도스님은 뭐 어때요? 갖고 오셨는데 제품의 이름을 읽어보려고 제가 봤는데 예, 없어요. 너무 오래 가방에 넣었다 뺐다 하다 보니까 마모화돼서 완전 글씨가- 그랬네요. 글씨가 없습니다. 어떤 향이에요? 이게 일단 제품이 그 뭐 리베르 쪽그 브랜드 명이 리베르고 사이향이라고 하는데 네. 그 뭐라고 설명을 해야 그러니까 될지 그 모르겠어요. 본인이 마음에 들어서 뿌리시는 거죠. 네. 이거 또 이게 또 친구가 선물해 준 거라서 또- 여자친구가 그렇진 않고 안 넘어오네. 네. 같은 공돌이 친구가 향수 뿌리고 공대 여신이 그렇구나. 아닙니다. 안 넘어오네. 그 친구도 별명이 약간 사이보그 그래요? 그런 친구가 선물을 네. 해준 친구들이 건데 많아요. 네. 그 친구가 선물해 준 건데 그냥 원래 향수를 잘 안 쓰거든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선물 받았으니까 써봐야지 했는데 향은 괜찮아가지고 그냥 생각나면은 이제 맡아볼래요. 네. 살짝 뿌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남자의 향기네요. 남자 향기예요? 제대로 골라줬는데요. 이거 남자 향기인데 남자 향기는 톡 쏘는 네, 톡 쏘는 게 느낌 있는데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향을 별로 선호하지 않을게요.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저도 별로. 남자 왜냐면 제가 마크 제이콥스 그런가요? 레인 쓰는 것도 네. 되게 남자와 여자 어딘가 그 사이 그 중성? 중성적인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모치베님 중성이다.
제가 중성 지방이 좀 있어가지고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향 갖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못 갖고 와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오늘 책이 향수다 보니까 네. 향수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려고 갖고 와봤습니다. 그루누이의 심정이 된 것 같았어요. 네. 순간 맞습니다. 욕심 나네요. 그거 보니까 사이보그님은 좋아하시는 향이 따로 있나요? 그러면 저요? 어. 로딩 중입니다. 사이보그가 로딩 중입니다. 로딩 중. 저는 좋아하는 향수는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향. 20대 때는 네. 뭐든지 향기를 뿌리고 다니긴 했었죠. 아. 여기 손목 밑에, 그다음 귀 뒤에, 그래서 톡톡톡 한번 아. 해주고 밖에 나가긴 했었죠. 무슨 향인지는 결론을 네, 모르신다. 저는 무슨 향인지는 잘 20대 관심이 때, 없었어요. 20대 때가 제일 향에 민감한 나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 내가 어떤 향을 내고 싶다 이런 거라기보다 네. 내 몸에서 나는 호르몬의 냄새가 다른 사람들이 불쾌하면 어쩌지? 라는 것 때문에 좀 뿌렸던 것 같아요. 저는 더 발산하려고 뿌렸죠. 어필하려고. 그럼요. 아니 사이보그님은 사이보그가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필하는 사람이 닉네임 옮겨도 아니, 될 것 왜냐면 같아요. 카비님한테. 그 사이보그님이 20대 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20대 때는 지금이랑 달랐대요. 그때는 약간 ENFP 같은 느낌이었대요. 아. 아, 네, 한참. 저 바뀌었어요. 네. 네. 열심히 그래서 사셨군요. 저는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바뀐 게 아니라 그때는 나 자신을 잘 몰랐다. 이 소설에서도 그 그루누이가 자신이 어떤지 잘 모르다가 점점 알아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신을 알라. 네. 누가 소크라테스인가요? 그래서 20대 때는 자신의 어떤 그 개성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다가 네. 지금 이제 본인의 모습을 좀 찾으신 것 같아서 그루누이도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 모습이 이제 도덕적으로나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소설에서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네. 그렇죠. 어. 자신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향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향을 계속 막 그쵸. 찾는 그 네. 시대 때 인스타 없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루누이는 인스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 그거를 18세기 통해서 인스타그램 네. 신박한 그래서 비유네요. 자기가 와. 향기를 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내가 좀 피드를 더 받는 거구나. 돋보이고 인플루언서였구나.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었던 거죠. 18세기 인플루언서. 어.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사랑이 이제 막 그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그래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스타 조금만 하세요. 아니 결론은 인스타를 하지 마라. 아니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스타를 하지 마라. 빌드업이 너무 아, 하셔도 되는데 그냥 적당히. 그럴 필요 막 없다. 그러하면 아, 그루누이처럼 된다. 맞아요. 네. 약간 그리고 저거 공감되긴 하네요. 그루누이는 인스타 해도 이미 자신이 인스타에서 보여줄 만한 특별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다른 사람들의 향기를 네. 계속 갖다 쓰려고 네. 하는 거죠. 더 내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냥 나의 색깔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쓸 시간에 더 나를 내면을 들여다볼 네.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기 냄새를 열심히 맡아보세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다음 손등 주제 냄새 맡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 네. 악마성을 지닌 천재들이 모두 외부로부터의 어떤 계기를 통해 정신적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낸 것처럼 그루이누는 이제서야 비로소 발견한 자신의 운명을 회피할 생각이 없었다. 자신이 이를 악물고 그토록 끈질기게 생에 집착해온 이유가 분명해졌다. 그는 향기의 창조자가 되어야 했다. 그것도 그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향수 제조이니. 발췌에서 읽어드린 부분이 그루누이의 어떤 천재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 향수에 대한 향기를 만들어내고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천재성.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나눠보고 싶은 얘기가 악마성을 지닌 천재 대 평범하지만 타인의 천재성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 이 둘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 좀 궁금해요. 근데 이 악마성이라는 거는 네, 천재성, 악마성. 부정적인 네, 네. 천재성인 거네요. 악마의 재능. 네. 그러니까 아, 악마적이라고 부정적- 느끼는 아. 재능을 네. 얘기하는 건데 그럼 이거를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그거는 이제 본인의 마음이죠. 그냥 그게 본인 편한 대로. 궁금했어요. 네. 네. 참 애매하긴 한데. 저는 평범하지만 타인의 천재성을 잘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요? 음. 왜? 그 악마성을 굳이? 가진 천재들은 쉽게 파멸하거든요. 근데 근데 자신이 왜 파멸하는지 모르고 파멸해 버려요. 저는 아.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내 인생이 왜 어떻게 흘러가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좀 그 서사를 다 꼼꼼히 알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름을 날리지 못한다는 말과 동일하고
악마성은 스타성이 될 수 있다는 저는 이름을 걸까? 날리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그렇군요. 일단 기본적으로 날리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이렇게 우리를 모아서 이렇게 하고 호랑이는 있다고.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남긴다. 네. 그렇죠. 그 정도의 어떤 강한 그런 성취 욕구가 있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겠다. 그 인생에 내가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영양가 있게 사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뭐 목표가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잖아요. 네. 내가 어느 순간에 어떤 도달점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 자체는 좋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천재성은 그것에 대입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는 천재성을 대입하기 되게 어려워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네, 다양한 것들이 내 인생에 존재하기 때문에 한 가지 어떤 악마의 재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이 과연 행복해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잘하는 그 눈을 바라보고 내가 그걸 캐내고 네. 그런 천재성 있는 사람들을 내 옆에 두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켜보는 그 네. 아니, 비유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본인이 말이 많은 가장 지금 그 이야기 악마적 재능. 두 번째 토커에 뭔가 좀 관음증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사람이 더 좋고 맞아요. 평범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맞아요. 그래서 특출나야 되고 그러진 않아도 괜찮은 것은 맞긴 한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특출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말이 악마적 많다거나 뭔가 이거 앞뒤가 뭐라고 계속 해야 안 되는 거죠? 맞는데요. 이거 뭐 이미 까야 가지고 되나? 아니 이미 그걸 가지고 있기 가진 때문에 자의 여유인가요? 가진 자라고 하기엔 참 애매한데. 알았어요. 본인 얘기할 때 두고 봅시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간에 악마성을 지닌 천재가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가져보지 못해서 아니요 가진 것도 있어서 와우. 아니 이미 있으니까 굳이 아까 얘기했던 평범 얘기하시는데 네. 이해는 돼요. 그 우리 네이클로버 얘기할 때도 네. 네이클로버 행복을 버리지 말고 테이클로버가 행복이잖아요. 네. 의미가? 행복을 포기하고 행운을 찾지 말라 이런 어. 얘기가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얘기는 알겠는데 네. 그래봤자 말 그대로 일반적인 거잖아요. 일반화다. 근데 이게 내가 사는 동안에 일반적으로 살지 않아요. 누구든 간에 다 각자의 그렇죠. 개인의 특출남이 무언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지.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선택을 한다면 굳이 남의 거를 뭐 보거나 이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 나 스스로 자체가 나 스스로 그러면 내가 빛나는 사람이 하면은 되는. 뭐 다른 사람이 보든 네. 아니면 내가 특출났든 네. 그러면 되는 거니까요. 아, 나 스스로가 운전하면 돼요. 근데 이 소설 속에서는 그루누이가 자신의 천재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법의 범주나 이런 걸 넘어서서 도덕적이지 못한 일들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건 좀 다르게 다른 뭐- 문제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계속 부여잡으면서 이 틀 안에서 사회라는 틀 안에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거는 네. 이해는 돼요. 저희 영화 슈퍼맨 보셨나요? 슈퍼맨 네, 슈퍼맨 네. 보시면은 네. 어쨌든 간에 초능력자하고 일반인의 관계에서 네. 범죄자 취급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바지랑 팬티를 거꾸로 입는데 그건 범죄자 지금. 그건 문제가 맞죠. 그건 문제가 맞죠. 아무튼 아니 뭐 네. 그런 부분에서도 봤을 때 우리 일반적인 부분과 다른 경우에는 아. 그런 잣대를 들이민다는 거. 그러니까 저도 그건 이해를 하는데 네. 그럴수록 그 초인이나 아니면 이런 천재성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가 그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 그로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이 사회하고 융합되려는 기준을 잡은 게 아니라 내 능력만 발휘할 수 있는 그걸 잡았기 때문에 네. 그 트러블로 인해서 더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걸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DC는 워낙에 처음부터 초인적인 힘을 가진 캐릭터들이 나오고 마블을 사람들이 열광했던 게 그 네. 마블에서 그 영웅들이 능력을 얻게 되는 과정에 열광하는 거잖아요. 아, 스파이더맨이라든가 아이언맨이라든가 네. 자신의 평범했던 어떤 사람들이 평범하거나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되게 외골수였던 사람들. 네. 아이언맨은 그렇죠. 네. 스파이더맨은 내가 관종이잖아요. 네. 그러고 관심 받고 싶어서 막 영웅의 심리 이런 게 생겨서 하다가 진짜 영웅이 되는 네. 이런 것들에 열광하는 거거든요. 그 영웅들의 능력이라기보다. 그래서 이것들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빗대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확실히 있죠. 아니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다 보면은 좀 다른 의견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약간 명확하게 하는 사이보그님보다는 도스님의 그 의견이 궁금해요. 네, 교수님 한번 의견. 저는 교수님은? 카뮤님이랑 의견이 똑같은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저는 악마적인 천재성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재능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건 정말 축복받는 일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물론 이 과정에서 뭔가 인간성을 잃어버리던가 하는 거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아니 근데 일이지만 그런 천재성을 발휘하는 사람을 내가 알아봐줘서 내가 키워줄 수 있는 나 같은 사람은. 킹메이커 같은 사람 그것도 물론 뿌듯하긴 근데 한데 나는 킹이 되고 싶다. 킹 메이커가 아니라. 네 이왕이면 어. 제가 재밌는 거 왜냐면은 다른 사람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사람의 좀 행복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자신의 오롯이 행복을 원한다면은 자기 자신이 뭘 잘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실 사람들이 그런 걸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악마적인 천재성이 있다면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이 일을 할 때만큼은 모든 걸 잊고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좋아서 하는 일,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얼굴 자체가 완전 행복 그 자체잖아요. 맞아요. 진짜 빛이 난다고 하죠. 네. 근데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천재성이 있는 사람들의 성공과 몰락을 옆에서 지켜보는 행복을 갖고 싶. 몰라가지요? 지금 본인도 저는 선택한 거는 킹메이커에 대한 킹메이커는- 재능이에요. 이것도.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그런 재능의 그러니까 이게- 그거네요. 근데 그게 왜냐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야. 네. 근데 내가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어쨌든 누군가 알아보는 눈을 그런 가지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는 그렇네요. 질문과 좀 동떨어지긴 하지만 그런 이분법적으로 의미로는 그렇게 네, 본다면은 맞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알고 네. 그 사람을 성공시켜서 몰락하는 것까지 다 지켜보고 싶어요. 마치 어우. 사관 같아요. 잔인해. 고려 조선 시대 때 그 사관 왕 옆에 가지고 오늘은 왕이 이러하셨다 하면서 기록관이죠. 오늘은 화가 많이 나셨다 하면서 쓰면서 되게 기쁨을 느끼실 것 같은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근데 왕은 아니긴 한데. 그걸 다 글로 소설로 쓰는 거죠. 맞죠. 왜냐면 아. 사실로 쓰면은 그거 네. 발견되면 죽거든요. 근데 소설로 교묘하게 녹여놓는 거야. 그랬다더라. 네, 그랬다더라. 뭐 이렇게 알겠어요. 그 아, 사이보고님은 확실히.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지금 이 질문이 제 삶을 완전 관통하는 거의 오. 핵심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래요? 저는 예체능을 전공했기 때문에 네. 모두가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학교를 나왔어요. 모두가 끼를 발휘하고 싶고 그렇죠. 모두가 1등이 되고 싶어하는 그 분야에서 네. 그래서 저 역시 그런 삶을 꿈꿨고 나도 뭔가 스타가 되고 싶어 이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을 갖고 싶어를 많이 꿈꿨지만 졸업을 하고 살다 보니 자꾸 제가 그 뒤에 있는 스텝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두 가지 경우를 다 경험을 해보니까 아직도 저한테 그거는 고민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되게 재능을 뿜어내고 싶고 작곡도 하고 싶고 연극도 만들고 싶고 연주도 하고 싶고. 연주도 하고 싶고 그런 면도 있고 또 어떨 때 보면은 우리 이렇게 독서 모임 하는 거 뒤에 스텝으로서 여러분들을 서브해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직 번뇌 중이시네요. 네, 아. 맞아요. 아니 근데 이게 우리 이분적으로 나눠서 그렇지 이게 두 가지가 어차피 우리한테 공존해요. 내가 뭔가 앞서 나가고 싶어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반대로 뒤에서 좀 동떨어져서 보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네. 지금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니까 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근데 확실히 우리가 사는 동안은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악마적인 재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재능이 아니라 사실 아까 이거 이분법적 얘기하셨는데 평범하지만 타인의 천재성을 알아보는 눈은 악마적일 수는 없어요. 맞아요. 제가 악마적인 생각을 그냥 갖는 것뿐이지. 근데 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고 싶은 네네네,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악마적인 재능을 가지는 게 좀 더 좋다고 했었잖아요. 저한테는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어떤 거 뭔가 소중한 거랑 바꿔서라도 네.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분들은 사실 이제 좀 다른 쪽이기도 하고 이제 중립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카미님한테 악마적인 재능을 갖기 위해서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면은 혹시 그 정도까지 감내를 하실 건지 아닌지. 그러면 이렇게 아, 그 이거 많이 나오는 버려야 되는 질문이죠. 것은 무엇이며 갖고 싶은 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잊는다라고 했잖아요. 네. 무언가를 네. 그러면은 안 해요. 아. 어떤 재능이든 간에 어. 그냥 재능이라고 했을 때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네. 누군가한테서 얻어낸다? 저는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재능 자체는 다시 누군가 회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받는 거는 일단 거절하는 편이고. 너무 멋져요. 에? 그게 멋있는 얘기인가요? 아니, 이해 너무- 못하는 두 분이 있는데 너무 저는- 지금 저는- 멋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시력 안 좋은 것을 잃고 로또가 되는 거를 선택하겠습니다. 시력을 아예 버리시겠다는 시력을 안 좋은 것을 잃는다고 했어요. 그럼 시력이 아, 좋아지겠죠. 시력이 안 좋은 걸 읽는다. 아니 그걸 읽는다기보다 왜요? 소중한 걸 읽는다고 했잖아요. 뷰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이 소중한 시력 안 좋은 거를 내가 버린다 이거지. 너무 상대적이지 않아요? 그 정도까진 버릴 수 있다. 그 이상은 안 된다.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말했는데 아무튼 저도 근데 아니 그러니까
뭘 소중한 걸 버린다는 거는 그럴 네. 수는 없죠. 음. 왜냐면 내가 소중한 걸 버린다는 건 이미 내가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걸 안다는 건데 네. 뭐 버려요 그걸, 그러면. 그걸 버리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네. 뭐 잠깐의 즐거움은 있을 수 있어도 내가 소중한 걸 이걸 때문에 버렸다라는 그 생각은 평생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거 네. 진짜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만약에 버린다면 저는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우찌레님 처음에 떠올랐던 건 뭐였어요? 처음에 떠올랐던 거는 바꿀 것 같아요. 저는 네. 왜냐면은 만약에 제가 어떤 재능을 갖는다고 했을 때는 저는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게임 만드는 사람이니까 네. 모두가 즐거워하는 게임을 게임 만든다. 만드는 그런 능력? 악마적인 재능. 아. 그러면은 사실 탐난다. 뭔가 저는 제일만 하는데 그러면서도 약간 사회적으로도 환원이 되니까 저는 그러면은 좋은 거 아닌가? 이래저래 약간 뭔가 도덕적인 그런 것도 챙겨가면서 그러네요. 재능도 있고 그럼 그거랑 트랜스 바꿀 바꿀 만한 거. 소중한 대신에 제가 뭐 소중하다니까 다른 사람을 제가 직접 행복하게 만들긴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아니 제가 직접 내가 소중한 걸 버려야 돼. 그러니까요. 제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 결과물로는 결과물로 행복하게 할 수 있지만 제가 직접 나로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어, 그런 그거 걸 너무 생각을 큰데?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말인즉슨 네, 내가 평생 사랑하지 않고 살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겠죠. 그 네. 내가 나랑 결혼하는 사람은 네. 나의 그 게임으로 번 돈만 보고 결혼하는 거야. 그렇죠. 혼자 살아도 그럼 너무 그런데. 너무 왜냐면 삭막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긴 할것 같아요, 확실히. 그 다른 사람들이 다 즐겁게만 할 수 있는 게임은 지금도 열심히 하면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는 약간 다르긴 하죠. 모두를 즐겁게 하는 건 상당히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브루누이가 모두를 네. 그랬듯이.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악마적 재능. 네. 그러니까 그거긴 한데. 네. 진짜 어, 뭔가를 참. 이러려면 그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게임을 만들면 그 정도의 대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그렇게 좀 한 크긴 건데 하죠. 이 그런 얘기에 대가는- 대해서 사이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가 벌써 붙었는데 네. 참 어렵다 이거. 뭔가 만화나 드라마적인 관점에서 네. 요술램프 지니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큰 능력을 선사하마 대신에 그에 합당한 대가를 가져가마라고 얘기했을 때 네.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을 해하는 것만 아니면 하나 반납하고 그거 얻을 것 같아요. 그럼 본인에 대한 무언가 하나 정도는 괜찮다. 그럼 어떤 능력을 갖고 싶으세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머리를 가져간다고 하면 머리카락을 가져간다고 하면 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거 상당히 위험한. 네. 어, 3천만 탈모인들을 왜냐면- 지금 아니 아니 가발을 쓸 수 있어요. 그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머리카락? 뭔가를 희생해야 된다고 한다면 네. 그럴 것 같아요. 너무 탐나요. 그게 그 아, 그 능력이 능력이. 맞아요. 아니 능력은 탐날 거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네. 네. 참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아까 선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모찌맨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내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거를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궁금해요.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어떤 능력을 갖고 싶은지 한번 얘기해 보죠. 어떤 능력만. 저는 내가 무슨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웃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재밌어. 아주 센스 있다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안 웃을 것 같아. 안 웃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타노스인가요? 나를 향해서 웃어주는 사람들한테 자 진짜 저 사람 죽이세요. 그럼 나의 추종자들이 다 여기 구름이가 여기 있는데. 그런 능력, 사람들과 밝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고 싶어요. 스톤 5개를 절대 모으면 안 될 것만 같은 네. 사람이군요. 그렇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떤 능력? 능력이라고 디저트를 잘 한다고 만들 수 있는 하면은 능력 뭐 이런 거. 아니요. 제가 만들 필요가 없죠. 그건 사 이제 먹으면 아, 되니까. 아무튼 어떤 능력?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행복해지게 만드는. 너무 두루뭉술하잖아요. 근데 아까 사람들을 행복해지게 만드는. 뭐 재밌게 만드는. 게임을 아까도 말했듯이 만든다거나? 게임으로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행복하고 재밌고를 느끼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들어낸 네. 창작물로 하여금 사람들이 어. 열광하고 재밌어할 네. 수 있는 일. 네. 근데 제안을 하면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냥 저 스스로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제가 만든 무언가로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으면 그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너무 만들어가는 이 좋네요. 팟캐스트도 그런 의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네. 식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저 있죠. 사실 이거 하면서 사실 그 전까지는 도스님의 매력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편집을 하면서 목소리에 집중하잖아요. 목소리가 오늘 너무 오프닝도 좋아요. 오늘 오프닝도 해주셨는데 진짜 막 밤에 편집하면 막 꿈에 나오고 막 목소리가 끔찍한가요? 네. 발작을 하면서 깨요 새벽에. 깜짝 놀라시는군요. 네,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고 이걸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사랑하실 것 같아요.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네, 특히 그 애인 급구잖아요. 지금 애인 극구 여기에 이제 애인 하신다고 국구. 합니다.
저희가 얼굴에 닉네임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 보시겠지만 제가 말로 설명드리면 굉장히 요즘에 드라마 그 뭐죠? 나의 해리에게 아 맞아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남자 주인공 이진욱. 약간 아. 이진욱 느낌이 나요. 이진욱 씨가 나오시는군요. 이진욱과 그 최다니엘을 섞어놓은 느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제 나중에 올해 뭐 뭔가 이진욱과 최다니엘과 정보석을 세 개를 이렇게 어떻게 섞어놓은. 잘 조합한 아니야 근데 다 잘생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잘생긴 사람들 조합하면은 이상해져요. 아 잠깐 아니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감사합니다. 얘기야? 나 좋은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근데 아무튼 매력 있고 외모도 출중하고 애인 국구 그 말 더듬은 거에서 진실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다들. 댓글로 댓글로 메일 문의로 네. 주세요. 그 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분들 갑자기 결혼 프로그램이 저번에 그 설렘인 한강 그거 했었잖아요. 아 그래서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기 갔어. 때문에 어떻게 네. 안 갔어? 아니 안 갈 느낌이었어 그때. 맞아요. 안 가요. 거길 안 가고 우리 그게 이제 가셨어야죠. 청취자분들 중에서 한 분을 만나시겠다는 의지.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아, 저도 그 설렘 한강 가고 싶었는데 조건이 안 돼가 못 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거기 1,000만 원 받으러 가셨어야 되는데. 네. 네. 제 여자친구가 없어가지고 아 여자친구는 안 계시죠? 네, 여자친구는 없어요. 맞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지금? 아니 그래서 지금도 전 여자친구분과 함께 계시죠. 네, 지금도 제가 전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네. 어머나? 전 여자친구랑 살고 있어요. 이제 법적으로 묶인 관계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어. 자꾸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을 못 가겠어요. 뭔가 다 중간에 묶여 끼어들 있어요.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아, 그렇습니다. 혹시 또 이제 저는 지금 얘기하는 건 생각해 보니까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창조적인 능력. 그러니까 뭐든. 크리에이티브한 능력. 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맞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항상.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내고 이렇게. 뭔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성공하게 싶은 굳이요? 아니, 근데 아니 유튜브는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네. 어느 정도의 크리에이티브한 게 있어야지 그걸 할 수 맞아요.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건 맞죠. 유튜브도 예체능이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전문가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체능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저희도 이제 유튜브로 방송에 이게 업로드 되긴 하는데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다 사이보그님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맞죠. 저희가 맞습니다. 구조정실에서 이렇게 세팅하고 이런 것도 저희 있으면은 못해 저희만 아닙니다. 했으면은 오늘도 도와주셨어요 모두가. 네,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전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서 제일 잘해요. 이거 사과 드세요 사과. 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능력을 갖고 싶어하는 게 있지만 네. 그게 없더라도 뭐 만족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충분히 크리에이티브하고 충분히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애인 급구. 네. 다음 이야기로 네버엔딩. 도스 애인 급구. 네.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는 이 향수라는 책이 영화도 있는 거 아시죠? 네. 맞아요. 아 맞아요. 영화 저- 생각보다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거. 진짜 영화도 최고예요. 영화의 그 미장센이 네. 전 지금 요번에 다시 봤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음. 그 보신 분들 근데 영화랑 내용 책 그 소설 내용에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각색해서 만든 거라서 네. 어쩔 수 없긴 해요. 그리고 네. 시간적 여유상 네, 그렇긴 그렇다고 영화가 책에 비해서 그러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떨어지냐 그것도 네. 아니야. 책이 또 재밌고 영화도 재밌어요. 보통 그렇게 쉽지 맞아요. 않잖아요. 네. 근데 둘 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맞아요. 그 해리포터 이후에 이렇게 책과 영화가 잘 싱크가 맞는 거는 오, 그리고 사실 그런 해리포터도 처음에 나왔을 때 네. 그 이거 아이들의 상상력을 너무 제어하는 거 아니냐 영상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얘기가 있을 정도로 했었는데 네. 이거는 어쨌든 애들 보는 거 아니잖아요. 절대 못 보죠. 애들 아, 보지 이거 마요. 보고 싫어요. 18세 네. 이상인가요? 네. 네, 19금이에요. 왜냐면 그럴 아,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막 다 저기 하나가 네. 되고 막 그러니까 살인이 나오고 이러니까 네. 그렇죠. 네. 또 좀 자극적인 장면도 많이 나오고 네. 근데 그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영화를 같이 봤어요. 한 날에 같이 봤는데 네. 보면서 이렇게 다르구나 저렇게 다르구나를 봐요. 무두장이가 죽는 장면도 누구한테 팔았죠? 그 무두장이가 그 발디니한테 발디니한테 이제 그 그르누이를 향수- 팔죠. 네, 향수 제조인인 발디니한테 그로인으로 파는데 네. 그 판 돈으로 술을 막 먹고 기분 좋게 불쾌하게 취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냥 자기가 꼬꾸라져서 센강에 몸으로 들어가서 죽었다 이렇게 소설 속에 나와 있는데 네네네. 영화에서는 영화적인 어떤 연출을 위해서 그 지나가는 마차에 치여서 떨어지는 장면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을 각색을. 비교해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르누이가 발디니에게서 떠나서 네. 그라스로 가는 와중에 네. 어떤 산맥에서 동굴에서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책에서는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데 영화에서는 그냥 뭐 한 며칠 그냥 거기서 캠핑하듯이 조금 이렇게 있다가 근데 캠핑하고 났는데 머리가 엄청 길었죠. 머리가 아. 머리숱 먹게 덥석 길러져 있고 이제 그라스로 가는. 이제 근데 그게 영화적인 어떤 네. 그 시간의 흐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긴박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네. 그런 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도 혹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 보고 싶었는데 네. 구글에 이걸 안 팔더라고요. 아이, 뭐 대여도 안 어쨌든 간에 시키고. 괜찮아요. 네. 그래서 나오- 다른 아니, 분도 아, 내가 돈을 나오지 않죠. 쓰고 볼 그 정도는 아니었다. 아 제가 그런 듣기로는- 느낌이었군요. 제가 구글에서 사거나 네. 이제 빌려보는 거를 한 편이라 가지고 아. 구글에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들어보기로는 넷플릭스에서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한번 보세요. 네. 진짜 재밌어요. 네, 근데 다음에 그- 넷플릭스 결제해가지고 한번 보려고요. 그 향수가 저는 당연히 밀리의 서재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없어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요? 생각보다 밀리의 서재에 네. 뭐가 많이 없어요. 많이 찾는 게. 없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네. 있을 만한 일단 책이라고. 거기서 일단 이 영화랑 좀 비교했을 때 아쉬운 느낌이었던 거 네네.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네. 거죠? 처음에 이 아까 얘기하셨던 지금 무두장이한테 팔려가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보육원 있잖아요. 그 보육원의 주인장 그 부인 이름이 잘 베니싱 뭐 그 가이 뭐였나? 가이아르. 아 맞나요? 가이아르 부인이 맞을 거예요. 네.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네. 가이아르 부인이 너무 심플하게 죽어요. 영화에서 아. 영화에서 보면은 아 그랬던 네. 거. 그냥 무두장이한테 40프랑인가 그렇게 받고서 돌아가는 와중에 거기에 약간 빈민가처럼 어주잖아요. 네. 거기서 사람들한테 살해당해서 돈만 뺏기고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맞아 저는- 영화에서는 그냥 돈 주고 그 가는 길에 찔러 죽어요. 바로 어. 죽어요. 거기서 뭐 바로 긋고 끝. 이시라고 나오는데 이 책에서 이제 실제로는- 봤을 때는 네. 저는 이 캐릭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시대상을 이 캐릭터로 보여줬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 캐릭터가 자기가 혼자서 돈을 가지고 죽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악착같이 벌고 했던 거라 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혁명 시대를 지나고 무슨 시대를 지나고 이런 거를 거기서 하고다 죽는다. 그래서 네. 이 사람이 이렇게 죽기 때문에 별로 말할 거 없다라는 식으로 앞에서 얘기를 해줘요. 그 쥐스킨트가 말하고 싶었던 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 가이아르 부인의 그 말 결말에 대해서는 내가 굳이 뭐 별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한번 얘기해 볼게라고 하면서 진짜 얘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없었으면 네. 이게 뭐지? 네. 네. 그냥 왜냐면 주인공이 아니니까. 네. 근데 저는 쥐스킨트의 소설이 왜 좋냐면 조연들에게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많이 묻혀놓은 것 같아요. 네. 그냥 맞아요. 죽고 지나가는 사람들이지만 네. 그것에 진짜를 넣어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인공은 계속 뭔가 신화적인 존재로 가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주인공이 그걸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장친 거고 네. 진짜 이야기들은 그 주인공을 자꾸 조연들한테.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조연들의 어떤 그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맞아요. 네, 쥐스킨트는 다른 작품에서도 평범한 사람들의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어떻게 더 깊게 들여다보는지에 대해서 관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재밌는 확실히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오지매님 얘기해 준 것처럼 책에서도 보면은 이 구로누이 이 주인공이 메인 서사를 가져와갈 때 이걸 괴롭히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요. 징크스처럼. 맞아요. 처음에 읽을 때 몰랐다가 나중에 갈수록 다들 죽으니까 아니 처음에 그 이 부인도 갑자기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두장이도 죽고 네. 그리고 바이든이도 집 무너져서 죽고 아니 다들 거쳐가는 사람마다 다 죽어요. 그래서 사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거 영화에서 이제 그 가이아르 부인이 죽는 장면 네. 사실은 그렇게 바로 죽지 않고 되게 오래 살다가 죽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혼자 개인적인 죽음을 할 수 없게 되는 그 가이아르의 인생에서는 되게 불행한 말미잖아요. 네. 자신은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죽어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써놓은 장면이 있는데 네. 그르노이를 무두장에게 팔아넘기고 돌아가는 길에 가이아르 부인에 대한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말로가 좋지 못하다가 아니라 인생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건 어쩌면 작지만 많은 질 나쁜 선택들의 연속됨이 더 큰 질 나쁜 선택들을 만들어내고 그 끝은 비참한 뿐이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이아르 부인의 이 짧은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 하인리 법칙이라고 미국에서 1930년대 그 보험 뭐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네. 작은 300개의 작은 일들이 일어났다가 네. 중간에 조금 더 큰 일들이 뭐 30가지인가 16가지인가 네. 뭐 일어났다가 네.
진짜 큰 재앙이 하나가 온다. 네. 이런 법칙이 하인리의 법칙이에요. 네.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일어나는 법칙인데 한 인간, 한 인생의 하인리 법칙이 과연 이런 가이아르 부인을 보여준 게 아닐까. 피클모아 태산이네요. 업보모아 결말 약간 이런 느낌이죠. 공무원 파멸이죠 이거. 네. 내가 작은 실수들 네. 이게 큰 게 뭔가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작은 실수들이 작은 나쁜 짓들이 모여서 나중에 끝이 안 좋아진다. 맞아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맞아요. 침도 함부로 뱉으면 안 돼요. 껌도 아무데나 뱉으면 안 되고 그건 원래 안 돼요. 그 남도 함부로 비난해서도 안 돼요. 아니 본인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뭐예요? 우리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되고. 네. 아니 그럼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재미 때문에 재미 찾다가 이제 재밌게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무튼, 약간 네. 지금 얘기하셨던 거를 약간 반추하는 건데 네. 이 지스힌트가 처음에 약간 소개처럼 약간 은둔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초반에 어떻게든 돈을 꽤 벌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도 이 인세나 이런 것 때문에 꽤 나올 거고 이 사람도 약간 이 부인 같은 느낌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살짝 했어요. 뭐 네. 어쨌든 지금은 영화를 또 보셨다는 우리 사이보그님은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저는 그때 옛날에 보고 딱 한 번 봤기 때문에 지금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제일 근데 기억에 남는 제일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네. 네. 마지막 장면. 아, 향수를 사람들한테 아. 뿌리면서 자기한테도 뿌리는데 사람들이 쌓여진 산에 막 이렇게 원으로 된 됐던 산에 것 이 같은데요? 25명이 모여서 그렇죠. 무덤이 됐다 뭐 네. 이렇게. 그래서 맨 위에 있었는데 막 사람들한테 잡아먹히면서 이렇게 막 도넛처럼 밑으로 네네. 내려가는 그 장면만 오. 기억이 나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오 잔인해. 아 잔인해. 무서워. 답답해. 상상만 답답해. 답답해. 네. 그게 그 장면이 약간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줬던 것 같은. 근데 좀 기억이 그렇죠. 나네요. 맞아요. 네. 약간 네. 느리게 네. 살짝 느리게. 템포가 서서히 느려지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렇게 거기 가서. 연출을 너무 잘했다.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죽잖아요. 그렇죠. 아, 네네네.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걸맞는 향기들만 내려고 하다가 결국에 내 색깔을 내지 못하고 죽음이라도 나답게 죽고 싶다는 마음, 정체성을 찾고 싶어서 그렇게 내가 태어난 곳에서 죽었지 않나, 네.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자신을 끝까지 찾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던 그루누이는 마침내 자신이 죽음으로써 행복해졌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향수를 좋아하게 됐고 인정을 받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쨌든 태어난 곳 자체가 원래 묘지 자리잖아요. 원래 악취가 나던 데를 시민들이 어떻게든 싸워서 몰아내고 거기에 그런 시장이 세워진, 그리고 마지막 장면도 그 시장에서 다시 죽는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그 냄새가 나던 곳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 아이인 그루누이가 태어났다가 멀리 돌아서 냄새라는 것에 종착지였던 그라스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죽는다는 표현은 저는 그냥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 왜냐면 그 그냥 광장, 공허했을 것 같아요. 그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내가 홀리잖아요. 그 향으로. 네. 그랬을 때 그게 현타가 내 향이 오잖아요. 아니에요. 네, 맞죠. 그런데 자기가 만든 향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게 나한테는 행복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 광장에서 현타가 와서 맞아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소설에서는 그 자리에 내려와서 바로 그걸로 가요. 맞아요. 소설에서도 4부쯤에 네. 그 초반쯤에 써 있는 게 다시 그 죽을 자리 찾아갈 때 거기서 이 향수만 가지고도 내가 신이 될 수도 있고 왕이 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한테 뿌리고서 그냥 아까 얘기하신 대로 죽어요. 불행했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 행복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행복하게 죽었을 거라기보다 차선책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난 곳에서 죽음으로써 그냥 행복은 하지 않지만 더 이상 이런 세계를 살 수 없다. 그래서 그 죽음을 살았다라고 볼까요?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행복은 아니지만 더 이상 이런 불쾌하고 이 현타 거기서 같은 것들을 벗어나고 싶다. 싶어하는 그런 열망. 탈피했다 정도. 네. 저 그런 의미에서 해방했다라고 네. 표현을 하고 싶어요. 맞아요. 아, 해방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얼매이고 있던 굴레들 다 놔봐. 놔버리고 그냥 해방하면서 그 향수로서가 마침내 행복한 자유. 게 아니라 그걸 벗어났다는 거에 대한 자유를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맞네요.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한 게 맞아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사회 커뮤니티 그리고 사람들과의 어떤 유대 네. 이런 것이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맞아요. 일단 유대가 소설상에서는 중요합니다. 전혀 없었죠 그루니한테는.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악마 같은 재능을 가진 거가 조금 전 두렵다고 얘기한 거예요. 일단 받침이 안 되는 재능만 있을 때는 네. 좀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나 같은 킹메이커가 있어요. 아니 그것도 그 사람의 성장과 몰락을 내가 그러니까 은인을 한 사람이라도 만났으면 만났다면. 달라졌을 뭔가 달랐을 텐데. 맞아요. 일단 아쉽네요. 애당초에 그런 향수 자체를 안 만들었겠죠. 그럴 것 일단 같아요. 대신 그러면 그냥 평범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독특한 게 나오지 못해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이 행복하면 좋은 노래를 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창작을 못해요. 맞아요. 갑자기 진짜로. 이렇게 간다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거. 괴로워야지 뭔가 나오거든요. 아니 이번에 아니 물론 행복해도 나오는 것도 있긴 한데 네. 다르죠. 고통이 그 창작에 좋은 재료라고. 내가 유명해지니 좋니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비가 불렀나요 그거? 그게 누군지 아니 모르겠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유키즈인가 거기서 GD가 네. 노래를 발표하면서 네.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노래를 잘 썼던 때는 힘들었을 때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감정이라는 게 터져 나오는 게 있긴 한가 봐요. 네,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약간 창작물 같은 약간 웃긴 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네. 고통스러워요? 그거보다는 어떤 직장에 들어갔을 때 엄청 힘들어하면서 맨날 그 회사 욕을 하면서 그때는 막 창작물이 막 넘쳐나죠. 주마다 아. 하나씩 나오는 아. 그런 거의 자판기였는데 와우. 이제 좀 좀 일을 쉬고 편해지니까. 나니까 활동을 안 해요. 아, 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확실히. 욕망과 어떤 제한적인 게 섞여야 네. 뭔가 더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창작의 그런 아이디어가 계속 샘솟는 것 같아요. 제약, 나의 네. 제약이 있어야 뭔가 더 크리에이티브한 게 나오고. 약간 억압에 대한 해방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막 꼭 괴로워야 창작이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이 밝은 상태에서도 좋은 창작물이 나올 수도 있다고 또 얘기하시는데 사람마다 그거 약간 케바케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우리가 밝은 사람들만 4명 여기다 앉혀놨으면 우리 절대 이렇게 못했어요. 잠깐만 이렇게 도스님 왜 이렇게 쳐다보세요? 와 아니 저 얘기하시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래요? 모찐맨님을 보고 아하. 있었습니다. 도슨이 아.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었구나.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런가 하면서 본 거예요. 그런가? 그런가 하면서 카메님은 어떻지 상태가 이렇게 네. 본 거죠. 혹시 우울하진 않으신가요? 아, 이제 울면 되는 건가요, 여기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지 컨텐츠도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영화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아, 네. 너무 저는- 멀리 왔네요. 저는 영화보다 책을 먼저 읽고 영화를 보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아, 그랬어요. 그건 네. 100%. 네. 맞아요. 100%. 책으로만 읽다가 네. 글씨로만 읽다가 그 미장센 그 화면을 봤을 때 그 재미란 보통 근데 그렇잖아요. 책을 먼저 읽고 영화를 먼저 보라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책이 영화화된 것들을 네. 얘기하면. 네. 근데 사실 진짜 책이 영화화돼서 재밌는 영화가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그렇게 재밌기 때문에 그렇게 네, 네. 단호하게 얘기할 수 이건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는 영화부터 보고 나면은 책을 보기가 참 어려울 수 어려워요. 있어요. 네, 맞아요. 거꾸로. 막 무슨 그 향수를 만드는데 그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계속 그 전문적인 지식이 중간에 나와요. 되게 네. 세세하게 네, 설명하잖아요. 세세하게 무슨 잎을 썼고 바나바잎 추출물을 썼고 바나바잎 어. 추출물은 당을 내려주는데 좋고 뭐 그냥 의학서적 요즘에 제가 또 먹으려고 하거든요. 아무튼 막 그런 전문 지식을 네. 막 쓰기 때문에 그 영화 보고 이걸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네, 그 책이 주는 그 상상력이 네. 너무 재밌죠. 맞아요. 그리고 더 자극적이에요 책이. 아무튼 곱씹기 시작하면은 책을 그냥 영화를 안 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책만 보고. 그래도 영화 잘 만들었다. 네, 책을 그렇습니다. 안 보시는 분들은 영화라도 보시면 재미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네. 향수 이야기 해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참 재밌고 그리고 어둡고. 참 재밌고라니요. 아니 우리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십니까? 참, 아 왜요? 참 원래 우리 저 재밌었다. 품격 아니었어요? 참 재밌었다. 원래 일기에도 간편하게 쓰는 거예요. 원래 알겠습니다. 하는 거는 간편하게. 근데 표현으로 하자고 하면은 어둡지만 밝음을 찾는 우리들의 이야기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뭔가요? 농담이고요. 그냥 한번 반대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 네. 근데 그 그르노이라는 그 소설 속 인물이 처음에는 내가 살아온 인생과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냥 동떨어져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랑 너무 정말 다르고 한마디로 소설처럼 네, 생각했죠. 극단적인 인물이다. 네. 그래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판타지처럼 보고 있다가 네. 어느 순간 나와 되게 닮아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안에 그르누이 외에 다른 인물들 그리고 그르누이 포함해서 굉장히 나와 닮아 있다. 인간의 어떤 그 조잡한 번뇌들 그런 것들이 나와 맞닿아 있고 재밌었다.
정말 재밌었다. 저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재밌었다. 이렇게 한다고. 참 재밌었다. 아우 진짜. 네. 그 도스님 어떠세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되게 원래는 아기한테 서사를 부여하지 말라는 말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서사를 아. 부여하게 되니까 이 캐릭터를 마냥 미워할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맨 처음에 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으면 어땠을까라는 계속 아, 그런 생각하고 그렇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악인이 갔으면 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네, 악인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럼 바람이 이 좀 소설이 안 커졌던 것 같아요. 만들어졌겠죠. 맞아요. 그 그냥-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위대한 향수 제조가의 이야기 뭐 이런. 뭐 위대한 그루누이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위대한 그런 의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네. 악인 그루누이가 돼버렸다. 사이버건님 오늘 처음 녹음이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너무 이렇게 갑자기 네. 땜빵을 하게 돼가지고 아, 근데 오늘 토론 너무 재미있었고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안에서 얘기하니까 확실히 밖에서 보는 거랑 다르네요. 다른가요?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즐거웠고요. 다음 팟캐스트 8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잘 자요. 바다에서 만나요. 잘 자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딥슬립. 잘 자요.